아저씨,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 말 들려요? 불길이 치솟는 절벽 아래 11살 소년 지훈이 쇠파이프를 문틈에 끼워 넣으며 비명을 지릅니다. 애야, 위험하니까 어서 도망가. 차가 곧 터질 거야. 피투성이가 된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소년을 밀어내려 하지만 지훈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합니다. 싫어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사람은 절대 혼자 두는 거 아니라고요. 잠시 후 굉음과 함께 차량이 폭발하고 두 사람의 형체는 화염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날 밤 목숨을 빚진 재벌 회장과 부모를 잃은 소년의 기묘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구한 노인이 바로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노인 역시 몰랐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신의 탐욕스러운 아들을 무너뜨릴 유일한 칼날이 될 줄은. 피보다 진한 복수와 눈물보다 따뜻한 용서, 그 끝에 기다리는 반전은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강원도 산간도로 위로 장대비가 무섭게 쏟아집니다. 하늘이 뚫린 듯 내리는 빗줄기는 앞을 분간하기조차 어렵게 만드는데요. 고요한 정적을 깨고 거친 엔진 소리가 들려오더니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미끄러지듯 도로 위를 휘청거립니다. 갑자기 끼익하는 날카로운 소음이 산울림처럼 퍼지더니 차량은 가드레일을 박살내고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집니다. 쾅소리와 함께 뒤집힌 차체는 바닥에 처박혔고 엔진룸에서는 곧바로 시뻘건 불길이 솟구쳐 오릅니다. 차량 내부는 연기로 가득 찼고 뒷좌석에 앉아있던 강중만 회장은 머리에서 흐르는 피를 닦을 새도 없이 의식을 잃어갑니다. 사고 현장에서 멀지 않은 폐비닐 수거장에서 비를 피하던 11살 소년 지훈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듭니다. 지훈은 천둥 소리보다 더 큰 폭발음을 듣고 본능적으로 절벽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비바람 사이로 타오르는 불꽃을 발견한 지훈은 신발끈이 풀린 것도 모른 채 진흙탕 언덕을 미끄러지듯 내려갑니다. 타오르는 열기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지만 지훈은 뜨거운 열기를 손으로 가리며 차 근처로 다가갑니다. 지훈이 찌그러진 차창 안을 살피자 피투성이가 된 강중만 회장이 신음하며 손을 떨고 있습니다. 아저씨,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 말 들려요? 지훈이 창문을 두드리며 목청껏 외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강중만 회장이 겨우 눈을 뜨고 지훈을 바라보며 가느다란 목소리를 냅니다. 애야, 위험하니까 어서 도망가거라. 차가 곧 터질 거야. 강중만 회장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듯 떨리는 손으로 지훈을 밀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지훈은 얼굴에 검댕이 묻는 줄도 모르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길게 뻗은 쇠파이프 하나를 집어듭니다. 지훈은 가느다란 팔에 온 힘을 주어 찌그러진 문틈 사이에 쇠파이프를 끼워 넣습니다. 안 돼요. 제가 구할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사람은 절대 혼자 두는 거 아니라고요. 지훈이 이를 악물고 몸무게를 실어 파이프를 내리누르자 끼익하는 소름 끼치는 금속음과 함께 문틈이 조금씩 벌어집니다. 불길은 어느새 뒷좌석 시트까지 옮겨붙어 강중만 회장의 다리를 위협합니다. 지훈은 깨진 유리 파편이 팔뚝을 긁고 지나가 피가 맺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벌어진 틈 사이로 상체를 밀어넣습니다. 강중만 회장의 안전벨트를 풀려고 애쓰지만 팽팽하게 당겨진 벨트는 좀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아저씨,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금방 빼드릴게요. 지훈은 주머니에서 항상 가지고 다니던 낡은 주머니 칼을 꺼내 서툰 솜씨로
벨트를 톱질하듯 자르기 시작합니다. 강중만 회장은 자신을 구하려 필사적으로 움직이는 어린 소년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자신이 평생 일궈온 거대한 기업과 돈이 이 순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허망함이 밀려오는데요.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벨트가 끊어지자 지우는 강중만 회장의 어깨를 움켜잡습니다. 자, 이제 나옵니다.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발에 힘 좀 줘보세요. 지우는 자신의 몸보다 몇 배나 무거운 강중만 회장을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비에 젖은 바닥이 미끄러운 덕분에 강중만 회장의 몸이 조금씩 차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지우는 빗물과 땀범벅이 된 얼굴로 헉헉거리며 강중만 회장의 겨드랑이 사이에 팔을 끼워 넣습니다. 강중만 회장이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며 지훈의 어깨를 잡습니다. 너까지 다친다. 그냥 두고 가라니까. 싫어요. 같이 살아야 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지훈은 뒷걸음질을 치며 강중만 회장을 도로 옆 깊은 배수로 쪽으로 이끕니다. 불길이 기름 탱크 근처까지 번지는 것을 본 지훈은 마지막 힘을 다해 강중만 회장을 배수로 안쪽 낮은 지대로 굴립니다. 두 사람이 배수로 바닥에 엎드린 순간 뒤편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리며 밤 공기를 뒤흔듭니다. 시뻘건 화염이 하늘로 솟구치고 자동차 파편들이 빗발처럼 머리 위를 지나갑니다. 지우는 강중만 회장의 머리를 자신의 작은 품으로 감싸 안으며 몸을 웅크립니다. 폭발의 충격이 가시자 주변은 타오르는 불꽃 소리와 빗소리만 남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몸을 추스르며 강중만 회장의 상태를 살핍니다. 강중만 회장은 차가운 빗물을 맞으며 정신을 차리려고 애쓰지만 기력이 다해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지우는 자신이 입고 있던 다해진 낡은 점퍼를 벗어 강중만 회장의 가슴팍에 덮어줍니다. 아저씨, 주무시면 안 돼요. 곧 사람들이 올 거예요. 저랑 계속 얘기해요. 네. 지우는 추위에 떨면서도 강중만 회장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연신 입김을 불어넣습니다. 강중만 회장은 자신을 지키려 애쓰는 소년의 멍든 얼굴과 떨리는 손등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품속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금속 재질의 작은 물건을 꺼내어 지훈의 손바닥에 꼭 쥐어줍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란다. 절대 누구한테도 주면 안 돼. 알겠니? 이게 뭔데요? 나중에 아저씨 다 나으면 직접 가져가세요. 지훈이 물건을 돌려주려 하지만 강중만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지훈의 손을 꽉 누릅니다. 저 멀리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전조등 불빛이 어둠을 가릅니다. 지훈은 그제야 안도감이 드는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구급대원들이 사고 현장으로 달려오자 지훈은 강중만 회장의 손을 놓지 않고 외칩니다. 여기에요. 여기 사람 있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배수로 안으로 뛰어들어오자 현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집니다. 강중만 회장은 들것에 실려가면서도 멀어지는 지훈의 모습을 끝까지 눈에 담으려 애씁니다. 지훈은 구급차 불빛에 반사되어 번쩍이는 자신의 손바닥 앞물건을 슬그머니 주머니에 넣습니다. 강중만 회장의 비서들과 수행원들이 탄 검은 차들이 들이닥치자 지훈은 왠지 모를 두려움을 느낍니다. 얘야, 너도 상처가 깊구나. 이쪽으로 와서 치료받자. 구급대원이 지훈의 팔을 살피며 말하지만 지훈은 뒷걸음질을 칩니다.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검은 정장의 사내들의 눈빛이 무서웠기 때문인데요. 지훈은 구급대원의 손을 뿌리치고 어둠 속 숲길로 몸을 숨깁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는
금세 TK그룹 관계자들과 기자들로 가득 차발 디딜 틈이 없어집니다. 강중만 회장이 수술실로 실려가는 사이 박 실장이 경호원들에게 날카로운 지시를 내립니다. 회장님을 구한 아이를 찾아라. 사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도 한 명도 놓치지 말고 조사해. 박 실장이 서류 뭉치를 가슴에 안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근 수색을 강화하고 병원 기록도 확인하겠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붉은 등이 켜지자 병도실 복도는 무거운 침묵에 잠깁니다. 아무도 없는 병원 뒷마당 나무 밑에서 지우는 흠뻑 젖은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습니다. 지우는 주머니 속에서 강중만 회장이 준 금속 칩을 꺼내 빗물에 씻어봅니다. 이 작은 물건 때문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소녀는 아직 전혀 알지 못합니다. 지우는 부모님의 유골함이 있는 납골당 방향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엄마, 나 오늘 사람 구했어. 아저씨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우는 칩을 보물이라도 되는 양 가슴팍에 꼭 품고 빗속을 뚫고 자신의 낡은 판자촌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병원 수술실 안에서는 강중만 회장의 생사를 건 사투가 벌어지고 있고 바깥 세상에서는 이 사고를 둘러싼 검은 음모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지우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몸을 이끌고 산등성이에 위태롭게 매달린 판자촌 단칸방으로 돌아옵니다. 낡은 문을 열자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소년을 반기는데 지우는 불도 켜지 않은 채 구석에 주저앉습니다. 방 한쪽 선반 위에 놓인 부모님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던 지훈의 눈에 맺혀있던 눈물이 빗물과 섞여 뺨을 타고 흐릅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강 회장이 준 금속 칩을 꺼내 낡은 플라스틱 상자 안에 소중히 밀어 넣습니다. 3년 전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쏟아졌고 지훈의 집이었던 작은 공장은 거대한 포크레인 발톱 아래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시 TK그룹의 신도시 개발 사업 지휘봉을 잡았던 사람은 다름 아닌 강중만 회장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막무가내로 철거를 밀어붙였고 지훈의 부모님은 공장을 지키려다 무너진 잔해에 깔려 숨을 거두었습니다. 지훈은 그날의 굉음과 부모님의 마지막 비명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는데요. 원수를 살려냈다는 사실에 가슴이 답답해져 오지만 지훈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깁니다. 한편 강 회장의 장남 강태윤은 자신의 호화로운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양주잔을 들이키고 있습니다. 비서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보고합니다. 상무님, 회장님이 의식을 회복하셨다고 합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하네요. 강태윤이 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내던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뭐라고? 분명히 브레이크 해킹이 완벽하다고 했잖아. 그 놓친 네가 어떻게 살아난 거야? 강태윤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비서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를 지릅니다. 비서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뒷걸음질 치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지나가던 어린아이 하나가 불길 속에서 회장님을 끌어냈다고 합니다. 아이 하나가? 그 쥐새끼 같은 놈 때문에 내 계획이 다 망가졌단 말이지. 강태윤이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거칠게 쓸어버리며 씩씩거립니다. 강태윤은 아버지가 깨어나기 전에 사고 현장에서 사라진 블랙박스 기록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 기록 안에는 자신이 보안팀장에게 사고를 지시한 육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다음 날 오전 병상에서 눈을 뜬 강 회장은 곁을 지키던 박 실장을 불러 힘겹게 입을 뗍니다. 박 실장, 나를 구한 그 아이, 어디 있는지 찾았나?
박 실장이 강 회장의 이불을 정돈해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찾는 중입니다. 그런데 회장님, 구조대 기록을 보니 아이의 이름이 한지훈이라고 하더군요. 강 회장이 그 이름을 듣자마자 눈동자를 크게 흔들며 천장을 바라봅니다. 3년 전 끝까지 버티다 목숨을 잃었던 공장 주인 내외의 성이 바로 한 씨였다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강 회장은 가슴 위에 얹은 손을 꽉 쥐며 깊은 한숨을 내뱉습니다. 설마 그 아이란 말인가? 내가 길바닥으로 내몰았던 그 부부의 아들이 나를 살렸단 말이야? 강 회장은 밀려오는 죄책감에 입술을 파르르 떨며 눈을 감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성벽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손길 앞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는데요. 그 시각 지우는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삼촌 한승우가 머무는 낡은 고시원을 찾아갑니다. 한승우는 과거 잘 나가던 변호사였으나 누나 부부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빠져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훈이 문을 두드리자 한승우가 헝클어진 머리를 긁으며 문을 빼꼼히 엽니다. 지훈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꼴이 이게 뭐니? 어디서 자빠졌어? 한승우가 지훈의 멍든 팔을 붙잡으며 방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지훈은 품속에 숨겨온 칩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며 말했습니다. 삼촌, 나 어제 어떤 아저씨를 구했어. 근데 그 아저씨가 이걸 줬어. 한승우가 칩을 노트북에 연결의 내용을 확인하더니 금세 얼굴색이 하얗게 질립니다. 칩 안에는 강태윤이 아버지의 죽음을 모의하는 충격적인 대화가 담겨 있었는데요. 한승우가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던지며 외쳤습니다. 지훈아, 너 이게 누군지 알아? 내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한 그 집안 놈들이야. 당장 버려야 해. 안 돼, 삼촌. 그 아저씨가 이거 꼭 지키라고 했단 말이야. 아저씨는 사과한다고 했어. 지훈이 칩을 다시 뺏으려 하자 한승우가 지훈의 어깨를 꽉 누르며 진정시킵니다. 하지만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고시원 복도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강태윤이 보낸 흥신소 사내들이 지훈의 행방을 쫓아 고시원까지 들이닥친 것인데요. 여기 한지훈이라는 꼬맹이 있지? 당장 문 열어. 험상궂은 사내가 문을 발로 차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한승우는 급히 지훈을 침대 밑으로 밀어넣으며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댑니다. 한승우가 소주병을 집어들고 문 앞으로 다가서며 대답했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 문을 발로 차고 난리야. 당장 안 꺼져? 사내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방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지훈은 침대 밑 먼지 구덩이 속에서 숨을 죽인 채 사내들의 검은 구두를 지켜봅니다. 공포에 질려 눈물이 쏟아지려 하지만 지훈은 입술을 깨물며 강 회장이 준 칩을 주머니 속에 꽉 움켜쥐는데요. 그때 복도 끝에서 정장을 입은 박 실장과 경호원들이 나타나 사내들을 가로막습니다. 박 실장이 차가운 눈빛으로 사내들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찾으시는 손님이다. 함부로 손대지 마라. 박 실장의 등장에 강태윤의 부하들은 혀를 차며 물러납니다. 박 실장은 침대 밑에 숨어있던 지훈을 향해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눈을 맞춥니다. 지훈 군,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같이 가주겠니? 너를 꼭 보고 싶어 하셔. 지훈은 박 실장의 손을 잡지 않고 삼촌의 옷자락을 꽉 붙듭니다. 원수와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렵지만 지훈은 부모님의 명예를 회복해주겠다던 강 회장의 목소리를 떠올립니다. 지훈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한승우와 함께 박 실장의 차에 올라탑니다. 최고급 병원 VIP실, 수많은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강 회장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지훈을 발견합니다.
강 회장은 지훈의 초라한 옷차림과 상처투성이인 얼굴을 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을 느낍니다. 지훈이 강 회장의 침대 발치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그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강 회장이 가느다란 손을 뻗어 지훈의 손을 잡으려 하자 지훈이 뒤로 한 걸음 물러납니다. 아저씨가 우리 엄마 아빠 죽게 한 사람 맞죠? 뉴스에서 봤어요. 지훈의 돌직구 같은 물음에 강 회장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떨굽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지훈아,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네가 나를 구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아니요. 죽는 건 나쁜 거잖아요. 엄마가 나쁜 사람도 죽게 두면 안 된다고 했어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대답에 강 회장은 통곡하듯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성공을 위해 수많은 사람의 눈물을 외면했던 노 회장은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삶을 살았는지 절감합니다. 지훈은 우는 노인을 보며 주머니에서 칩을 꺼내 침대 위에 내려놓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태윤이 나타납니다. 강태윤은 침대 위에 놓인 칩을 발견하고는 눈동자를 번뜩이며 지훈을 향해 달려듭니다. 강태윤이 지훈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으며 소리쳤습니다. 이 쥐새끼가 어디서 감히. 그 물건 당장 내놔. 강 회장이 침대를 두드리며 호령하자 박 실장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지훈은 강태윤의 살벌한 눈빛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주먹을 꽉 쥡니다. 부모님을 앗아간 재벌가의 냉혹함과 소년의 용기가 부딪히며 병실 안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강태윤의 고함이 병실 천장을 찌를 듯 울려 퍼지자 지훈은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립니다. 강태윤은 박 실장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며 침대 위에 놓인 칩을 향해 손을 뻗는데요. 하지만 그보다 한 발 앞서 지훈이 칩을 낚아채 자신의 바지 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습니다. 강태윤이 얼굴 근육을 험악하게 일그러뜨리며 지훈의 멱살을 움켜잡고 들어 올립니다. 이게 어디서 손벌은 나쁘게 굴어. 당장 안 내놔. 강태윤이 지훈의 뺨을 갈길 듯 손을 높이 치켜들며 포효했습니다. 강 회장이 침대 가드레일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태윤이 너 이놈. 당장 그 아이 손 놓지 못해. 내 아비가 눈을 뜨고 있는데 어디서 행패야. 강 회장의 호통에 강태윤이 칫하고 혀를 차며 지훈을 바닥으로 내팽개칩니다.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은 지훈은 아픔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며 강태윤을 노려봅니다. 강태윤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정장을 매만지더니 강 회장을 향해 서늘한 눈길을 보냅니다. 아버지, 노망이라도 나신 모양인데 저 꼬맹이가 들고 있는 게 뭔지나 아세요? 저건 우리 집안을 망칠 폭탄이라고요. 강태윤이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병실 밖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 2명과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병실 안으로 들이닥치는데요. 경찰 중 한 명이 수첩을 꺼내 들며 지훈의 앞을 가로막고 섭니다. 한지훈 군 맞지? 사고 현장에서 회장님의 고가 시계와 귀중품을 훔쳤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같이 좀 가줘야겠어. 경찰관이 지훈의 가느다란 팔목을 거칠게 낚아채며 수갑을 꺼내듭니다. 옆에 서 있던 한승우가 경찰의 팔을 붙잡으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증거도 없이 애한테 수갑을 채워요? 나는 이 아이의 법정 대리인인 한승우 변호사요. 한승우가 지훈을 자신의 뒤로 숨기며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외쳤습니다. 강태윤이 코웃음을 치며 조작된 영상이 담긴 태블릿 PC를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변호사, 술 냄새 풍기는 고시생인 줄 알았더니 입은 살아있네.
여기 보세요. 영상에 저 꼬맹이가 회장님 주머니 뒤지는 거 다 찍혔으니까. 화면 속에는 지훈과 비슷한 옷차림의 아이가 사고 차량에서 물건을 빼내는 듯한 모습이 흐릿하게 담겨 있습니다. 지훈은 억울함에 목이 메어 소리를 지르려 하지만 너무 놀라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강 회장은 이 모든 것이 아들의 조작임을 직감하고 박 실장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정밀 검사실로 이동해. 외부인 접근은 일절 금지한다. 강태윤이 주치의를 압박하며 강 회장을 격리하려 하자 병실안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박 실장이 소란을 틈타 지훈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지훈아, 삼촌이랑 지금 당장 여기서 도망쳐라. 비상구 계단 아래에 시동 걸린 검은색 승합차가 있을 거야. 박 실장이 지훈의 등을 떠밀며 경찰관의 시야를 몸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지훈은 한승우의 손을 꼭 잡고 열린 문틈 사이로 미끄러지듯 빠져나갑니다. 뒤늦게 눈치챈 강태윤이 복도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부하들을 보냅니다. 놓치지 마. 저 쥐새끼들 당장 잡아와. 지훈과 한승우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비상계단을 단숨에 내려갑니다. 차갑고 어두운 계단실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 울려 퍼지는데요. 1층 로비로 나가자 이미 강태윤의 부하들이 입구를 막고 눈을 번뜩이고 있습니다. 지훈은 순간적으로 병원 지하에 있는 식자재 창고 입구를 발견하고 한승우를 이끕니다. 삼촌, 저기요. 저기로 가면 주차장이랑 연결돼요. 지훈이 쓰레기 수거함 뒤쪽 좁은 통로를 가리키며 앞장섰습니다. 두 사람은 악취가 진동하는 배수구 옆길을 기어가듯 지나 겨우 주차장으로 탈출합니다. 박 실장이 말한 차량에 올라타자마자 차는 비명을 지르며 병원을 빠져나갑니다. 차 안에서 지훈은 주머니 속 칩을 꺼내 손에 꼭 쥐고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냅니다. 삼촌, 나 도둑놈 아니야. 나 진짜 아저씨 구해주고 물건만 받은 거야. 지훈이 울먹이며 한승우의 소매를 붙잡고 호소했습니다. 한승우가 지훈의 머리를 거칠게 쓰다듬으며 창밖을 매섭게 노려봅니다. 알아, 지훈아.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야. 삼촌이 어떻게든 내 부모님 이름이랑 내 명예 다 찾아줄게. 하지만 기쁨도 잠시 뒤쪽에서 검은색 차량 세대가 무서운 속도로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강태윤이 보낸 추격조들이 도로 위에서 지훈이 탄 차를 들이받으며 위협을 가하는데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차체가 크게 흔들리자 지훈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강태윤의 서늘한 웃음을 목격합니다. 추격전은 도심 공동묘지 근처 외곽도로까지 이어집니다. 갑자기 옆에서 끼어든 추격 차량이 지훈의 차를 가드레일 쪽으로 밀어붙입니다. 운전하던 경호원이 핸들을 꺾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상무님, 브레이크가 안 됐습니다. 뛰어내려야 합니다. 차가 전복되기 직전 한승우는 지훈을 품에 안고 문을 열어 길가 숲을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구른 충격으로 정신이 아득해진 지훈이 간신히 눈을 뜨자 저 멀리서 차가 뒤집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승우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고 강태윤의 부하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옵니다. 삼촌, 삼촌 일어나봐. 제발. 지훈이 한승우의 뺨을 때리며 울부짖지만 한승우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지훈은 칩을 입안에 넣고 숲속 깊은 구덩이 안으로 몸을 숨깁니다. 사내들이 수풀을 헤치며 지훈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바닥을 살핍니다. 이 근처에 떨어진 것 같은데 안 보이네. 야, 저기 피 흘리는 놈부터 치워. 험상궂은 사내가 한승우의 몸을 발로 툭툭 차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구덩이 안에서 입술이 피가 나도록 깨물며 비명을 참아냅니다. 자신을 도와주던 유일한 혈육마저 쓰러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녀는 홀로 남겨집니다. 비가 다시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하자 사내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일단 자리를 뜹니다. 지우는 사내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구덩이에서 기어나와 한승우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한승우의 상태는 심각했고 지훈의 힘으로는 그를 옮길 수조차 없습니다. 지훈은 삼촌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려다 멀리서 다시 들려오는 차 엔진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지훈은 삼촌의 손을 한번 꼭 잡고는 눈물을 훔치며 어둠 속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죄인이라 부르고 원수들이 목을 조여오는 상황인데요. 11살 소녀는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과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빗물 섞인 진흙탕 길을 맨발로 질주합니다. 저 멀리 보이는 강 회장의 병원 불빛이 지훈에게는 거대한 괴물의 눈동자처럼 무섭게만 보입니다. 지훈은 빗물에 젖어 무거워진 발걸음을 옮기며 어두운 숲길을 빠져나옵니다. 발톱이 깨지고 무릎이 까져 피가 흐르지만 소녀는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뒤를 돌아보며 숨을 몰아쉽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와 강태윤 부하들의 고함이 환청처럼 지훈의 귓가를 맴도는데요. 지훈은 숲 가장자리에 세워진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박 실장이 알려준 번호를 누릅니다. 살려주세요. 삼촌이 피를 흘리고 쓰러졌어요. 지훈이 수화기를 붙잡고 꺼느끼며 울먹이자 수화기 너머 박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잠시 후 번호판도 없는 검은색 승용차가 전조등을 끄고 조용히 지훈의 앞에 멈춰섭니다. 박 실장이 차에서 내려 지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주변을 경계하듯 살폈습니다. 지훈아, 고생 많았다. 삼촌은 우리 사람들이 벌써 구조해서 비밀병원으로 옮겼으니 걱정하지 마라. 박 실장이 지훈을 뒷좌석에 태우며 안심시키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의 한적한 숲속에 숨겨진 현대식 별장으로 향합니다. 별장 안으로 들어서자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던 강 회장이 지훈을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강 회장은 엉망이 된 지훈의 몰골을 보자마자 지팡이를 내던지고 휠체어를 밀어 다가옵니다. 세상에, 이 어린 것을 사지로 몰아넣었구나. 지훈아, 이 할아버지를 용서해라. 강 회장이 지훈의 작은 손을 붙잡고 가슴 아픈 듯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강 회장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 동안 서럽게 눈물을 쏟아냅니다. 강 회장은 지훈의 등을 토닥이며 박 실장에게 엄중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립니다. 지금부터 지훈이를 내 손자로 입적하기 위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라. 법적인 절차는 한 변호사가 깨어나는 대로 맡길 것이니 우선은 임시 후견인 지정부터 서둘러. 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하자 박 실장이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별장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비밀리에 소집됩니다. 지훈은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새 옷을 갈아입었지만 여전히 문소리만 나도 깜짝 놀라며 주위를 경계합니다. 강 회장은 그런 지훈의 곁에 앉아 직접 죽을 떠먹여주며 소년의 마음을 녹이려 애씁니다. 지훈아, 이제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 내 부모님이 설계했던 그 아름다운 기술, 이 할아버지가 반드시 세상에 빛을 보게 해주마. 강 회장이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자한 미소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훈의 특별한 교육이 시작됩니다. 강 회장은 지훈에게 그룹의 경영 철학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치기 시작하는데요.
지우는 처음 보는 복잡한 서류들과 숫자들에 당황하지만 부모님의 공장을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밤을 새워 공부에 매진합니다. 할아버지, 이건 왜 이익보다 사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지훈이 경영서적의 한 구절을 가리키며 맑은 눈으로 묻습니다. 강 회장은 허허 웃으며 지훈의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겹치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잃으면 기업은 껍데기만 남는 법이란다. 내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지. 너는 절대 나처럼 되지 마라. 지훈은 강 회장과 함께 별장 정원을 산책하며 바둑과 체스를 배웁니다. 상대방의 수를 읽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배우는 과정은 지훈에게 큰 즐거움이 됩니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은 정원 벤치에 앉아 강 회장에게 수줍게 종이 한 장을 내밉니다. 거기에는 지훈이 직접 그린 강 회장과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우리 아빠처럼 멋있어요. 지훈이 배시시 웃으며 말하자 강 회장은 종이를 받아들고 안경 너머로 지훈을 바라봅니다. 강 회장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지훈을 꼭 껴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오히려 악연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두 사람은 어느덧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진짜 가족이 되어갑니다. 한편 서울 도심의 강태윤은 지훈을 찾지 못해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입니다. 그는 이사회 멤버들을 하나둘씩 매수하며 강 회장의 해임안을 가결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합니다. 강태윤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비서에게 서류 뭉치를 집어 던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한 달이다. 한 달 동안 애새끼 하나 못 찾고 뭐 하는 거야? 박 실장 놈도 같이 증발했다는 게 말이 돼? 비서가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주우며 벌벌 떨며 대답했습니다. 강태윤은 주주총회 날짜를 앞당기기로 결정하고 언론을 통해 강 회장의 위독설을 대대적으로 퍼뜨립니다. 강 회장은 별장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도 미동 없이 지훈과 함께 차를 마십니다. 할아버지, 삼촌이 오늘 의식을 되찾았대요. 곧 이쪽으로 올 수 있대요. 지훈이 신이 나서 거실로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박 실장이 휠체어를 탄 한승우를 데리고 들어오자 지훈은 한승우의 품으로 달려가 안깁니다. 한승우는 아직 얼굴에 흉터가 남아있지만 지훈을 보자 밝은 웃음을 지으며 머리를 쥐어박습니다. 이 녀석, 그새 키가 좀 컸네. 삼촌 없어도 잘 지냈어? 한승우가 지훈의 등을 두드려주며 강 회장을 향해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강 회장은 한승우의 손을 맞잡으며 고마움을 표하고 본격적인 반격을 논의합니다. 한승우는 강태윤이 그동안 숨겨왔던 비자금 장부와 기술 탈취 증거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법적 대응 시나리오를 짭니다.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밤, 지훈은 잠자리에 들기 전 강 회장의 방을 찾습니다. 강 회장은 지훈의 가슴에 금색으로 빛나는 TK그룹의 창립 기념 배지를 직접 달아줍니다. 지훈아, 내일은 아주 긴 하루가 될 게다. 두렵니니? 지훈은 배지를 어루만지며 고개를 가로젓고 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아니요. 할아버지가 옆에 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도 지켜봐 주실 거예요. 지훈의 당찬 대답에 강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지팡이를 짚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별장에 불이 꺼지고 고요한 밤이 찾아왔지만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일 있을 거대한 결전을 앞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훈은 부모님의 설계도를 품에 안고 깊은 잠에 들며 내일은 반드시 진실의 태양이 떠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달빛이 소년의 잠든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며 다가올 승리를 예견하는 듯합니다. TK그룹 본사 강당 앞은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과 주주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강태윤이 회장 취임을 선포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장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데요. 강태윤은 단상 위 의자에 앉아 거만한 표정으로 시계를 보며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를 짓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강 회장의 해임과 강태윤 상무의 회장 취임 안건을 상정하려던 순간 강당 뒷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투표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구나, 태윤아. 정정한 목소리가 강당 안을 가득 채우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뒤로 향합니다. 휠체어가 아닌 지팡이를 짚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강 회장의 모습에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입니다. 강 회장의 곁에는 단정한 양복 차림의 지훈이 그의 손을 꼭 잡고 위풍당당하게 걷고 있습니다. 강태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얼굴을 붉히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버지, 병실에 계셔야 할 분이 여긴 어떻게 오신 겁니까? 저 아이는 또 누구고요? 강 회장이 단상 앞으로 다가와 강태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나를 구하고 내 죄를 증명할 유일한 증인이다. 그리고 오늘부로 내 법적 후계자가 될 아이이기도 하지. 지우는 수천 명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자 잠시 주춤하지만 강 회장의 따뜻한 손길에 용기를 내어 단상 위로 올라갑니다. 지우는 준비한 이동식 저장 장치를 화면에 연결하고 강 회장이 사고 당일 자신에게 주었던 녹음 파일을 재생합니다. 스피커를 통해 강태윤이 보안팀장에게 사고를 사주하는 비정한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주주들 사이에서 경악 섞인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저건 가짜야. 인공지능으로 만든 조작된 목소리라고요. 당장 저 꼬맹이를 끌어내. 강태윤이 삿대질하며 경호원들에게 소리치자 경호원들이 지훈을 향해 달려듭니다. 그때 휠체어를 탄 한승우가 변호사 배지를 달고 등장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파일은 이미 공인된 감정기관을 통해 진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강태윤 씨, 당신은 살인 미수 혐의로 곧 체포될 겁니다. 한승우가 서류 뭉치를 공중에 뿌리며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지우는 마이크 앞에 서서 떨리는 숨을 고른 뒤 부모님이 남긴 설계도 도면을 화면에 띄웁니다. 지훈이 마이크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이 기술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강태윤 아저씨는 이걸 뺏으려고 우리 가족을 아프게 했습니다. 회사는 돈만 버는 곳이 아니라고 할아버지께 배웠습니다. 11살 소년의 진심 어린 호소에 장내에는 정적이 흐르고 몇몇 주주들은 눈시울을 붉힙니다. 강 회장이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이며 사죄의 뜻을 전하자 강태윤의 해임안이 가결되고 장내는 박수 소리로 가득 찹니다. 행사가 끝난 뒤 강 회장과 지우는 비서들의 수행을 사양하고 평소 강 회장이 가고 싶어 했던 골목 안쪽 작은 국밥집을 찾습니다. 지훈아, 고생 많았다. 네가 아니었으면 이 할아버지는 평생 죄인으로 살다 죽었을 게다. 강 회장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지훈의 앞으로 밀어주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지훈은 숟가락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 믿어주셨잖아요. 저 국밥 진짜 좋아해요. 잘 먹겠습니다. 두 사람은 소박한 식탁에 마주 앉아 서로의 밥 위에 깍두기를 올려주며 진짜 할아버지와 손자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강 회장은 지훈의 손을 잡고 부모님의 옛 공장터를 둘러보며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주차장으로 향하던 강 회장의 안색이 급격히 창백해집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어디 아파요? 지훈이 강 회장의 옷자락을 붙들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가슴을 움켜쥐며 거친 숨을 내몰아쉬더니 이내 바닥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강태윤이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스마트폰으로 원격 해킹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었는데요. 강 회장의 몸속에 이식된 심박동기가 오작동하며 강한 전기 충격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강 회장을 싣고 병원으로 질주하자 지우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 뒤를 따릅니다. 수술실 밖에서 지우는 홀로 의자에 앉아 기도를 올리지만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뇌사 상태에 가깝다는 진단을 내립니다. 강태윤은 이미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나타나 조작된 유언장을 흔들며 지훈을 압박합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 아버지를 꼬드겨서 이 사달이 난 거라고. 이 도둑놈의 새끼. 강태윤이 지훈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며 비릿한 침을 뱉었습니다. 지훈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면서도 주머니 속에 든 강 회장의 비밀 봉투를 꽉 움켜쥐는데요. 강 회장이 쓰러지기 직전 지훈의 손에 쥐어주었던 그 봉투 안에는 강태윤도 모르는 마지막 반격의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지훈은 눈물을 닦고 강태윤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할아버지가 시작한 이 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강태윤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어두운 병원 복도를 따라 조용히 걸음을 옮깁니다. 병원 창밖으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소년의 그림자는 그 어느 때보다 길고 단단하게 바닥에 새겨집니다. 이제 진정한 전쟁은 병실안이 아닌 소년의 용기 있는 마지막 선택에서 시작되려 합니다. 강태윤의 비웃음이 병원 복도를 가득 채우자 지우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몰아쉽니다. 중환자실 문 너머로 보이는 강 회장은 수많은 기계 장치에 의존한 채 미동도 하지 않는데요. 강태윤이 지훈의 턱을 거칠게 치켜 올리며 눈을 부라리고 소리쳤습니다. 이제 보호자 노릇은 끝났다. 아버지는 곧 숨이 넘어갈 거고 이 병원 전체가 내 손바닥 아니야. 그 봉투 당장 내놔. 강태윤이 지훈의 주머니를 뒤지려 하자 지훈은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어 그의 손을 뿌리칩니다. 지훈은 강태윤의 다리 사이로 민첩하게 빠져나가 비상구 계단을 향해 죽으림을 다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강태윤이 뒤를 보며 경비원들에게 날카롭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잡아. 저 꼬맹이 손에 든 거 뺏어오란 말이야. 필요하면 다리를 부러뜨려도 좋으니까 놓치지 마. 지훈은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며 어두운 계단실을 단숨에 내려갑니다. 하지만 1층 로비와 모든 출구는 이미 강태윤이 매수한 사설 보안 요원들이 촘촘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훈은 순간적으로 화장실 환풍구와 연결된 작은 점검문을 발견하고 몸을 집어넣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고 좁은 배관 통로는 성인이라면 엄두도 못 낼 크기지만 지훈은 손톱이 빠지도록 벽을 긁으며 기어 올라갑니다. 지하 기계실까지 이어진 배관을 타던 지훈은 쥐와 오물이 가득한 물속으로 굴러떨어집니다. 지훈은 구역질이 밀려오지만 입을 틀어막고 강 회장이 줬던 봉투를 가슴팍 안쪽에 깊이 밀어넣습니다. 봉투 안에는 강 회장이 미리 준비했던 병원 중앙 서버 무력화 코드와 주치의에게 전달할 비밀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지훈은 박 실장에게 배웠던 대로 기계실의 복잡한 배선 중 화재 감지기 라인을 찾아냅니다. 할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저 무섭지만 포기 안 할게요.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전선을 합선시키자 순식간에 요란한 경보음이 병원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천장에서 스프링클러가 터져 물이 쏟아지고 비상벨 소리에 당황한 보안 요원들이 우왕좌왕하며 자리를 비웁니다.
지우는 혼란을 틈타 젖은 몸으로 기계실을 빠져나와 강 회장의 병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향하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습니다. 하지만 병실 앞에는 강태윤이 권총을 만지작거리며 문을 잠근 채 버티고 서 있습니다. 지우는 정면 돌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병실 바로 위층 화장실로 숨어듭니다. 지우는 공구함에서 드라이버를 꺼내 변기 뒤편의 큰 배관 통로 덮개를 열고 천장을 통해 아래층 병실로 침투를 시도합니다. 어두컴컴한 천장 틈새로 내려다보니 강태윤이 의식 없는 강 회장의 손을 억지로 잡아 서류 위에 도장을 찍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도장만 찍으면 그룹은 완벽히 내 거야. 죽어서도 날 원망하지 마세요, 아버지. 강태윤이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강 회장의 엄지손가락에 인절미를 묻히듯 인주를 바릅니다. 지우는 천장 환풍구 뚜껑을 열려다 실수로 손을 삐끗해 작은 나사 하나를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정적을 깨자 강태윤이 동작을 멈추고 천장을 향해 총구를 겨눕니다. 누구야? 거기 쥐새끼처럼 숨어있는 놈 당장 나와. 강태윤이 의자를 밟고 올라와 환풍구 안을 수색하려 하자 지우는 숨을 멈추고 몸을 최대한 구석으로 밀어 넣습니다. 지우는 주머니에 있던 쇠구슬 하나를 꺼내 반대편 환풍구 통로 너머로 힘껏 굴립니다. 대굴대굴 소리가 멀어지자 강태윤은 혀를 차며 병실 밖으로 나가 복도를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아, 천장에 뭐가 있다. 저쪽 끝 통로 확인해. 강태윤이 부하들을 부르며 멀어지는 소리가 들리자 지우는 재빨리 밧줄을 타고 병실 안으로 내려옵니다. 지우는 강 회장의 침대 곁으로 달려가 산소 마스크를 쓴 그의 파리한 얼굴을 어루만집니다. 강 회장의 눈가에는 약물 때문인지 아니면 의식이 남아있는 것인지 모를 눈물 한 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지훈이에요. 이제 조금만 참으세요. 지훈은 봉투에서 꺼낸 해독제 앰플을 링거 튜브에 꽂고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강 회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멈춰있던 심박 측정기 그래프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강태윤의 거친 발소리가 다시 들려오며 문고리가 돌아갑니다. 지우는 숨을 곳을 찾지 못한 채 강 회장의 침대 커튼 뒤로 몸을 숨기고 휴대폰의 생방송 버튼을 누릅니다. 강태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텅 빈 병실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는 다시 강 회장의 손을 잡아채며 서류 위에 억지로 지장을 누르려 손에 힘을 줍니다. 지우는 커튼 뒤에서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강태윤의 얼굴을 향해 고정합니다. 소년의 눈에는 공포보다 더 큰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리며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강태윤의 손가락이 서류에 닿기 직전 지훈이 커튼을 젖히며 단호하게 소리칩니다. 그만두세요. 지금 수만 명이 아저씨가 하는 짓을 다 보고 있어요. 지훈의 외침과 동시에 강태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고 실시간 댓글창에는 살인마를 처단하라는 시민들의 분노가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지훈은 휴대폰을 높이 치켜든 채 강태윤의 서늘한 총구 앞에 당당하게 맞섭니다. 이제 병실 안의 작은 공간은 전 국민의 심판대가 되어 강태윤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강태윤의 눈동자가 휴대폰 화면 속 숫자를 확인하고는 미친 듯이 흔들립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가 수십만 명을 넘어서며 화면 위로 비난의 글들이 비구름처럼 쏟아지는데요. 강태윤이 핏대를 세우며 총을 든 손으로 지훈의 멱살을 잡아채 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이 쥐새끼가 끝까지 당장 이것 꺼. 안 끄면 여기서 내 대가리를 날려버릴 줄 알아.
강태윤이 지훈의 얼굴 앞에 총구를 들이대며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지훈은 공포 때문에 오줌을 지릴 것 같으면서도 휴대폰을 쥔 손을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지훈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강태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소리쳤습니다. 쏴보세요. 아저씨가 우리 아빠 죽인 것도 지금 할아버지 죽이려는 것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아저씨는 이제 끝났어. 강태윤이 이성을 잃고 방아쇠를 당기려던 찰나 침대 위에서 기계적인 신음과 함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태윤아, 그만해라. 추하다. 강태윤이 쏘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돌리자 산소 마스크를 벗어 던진 강 회장이 상체를 비스듬히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독제의 효능인지 강 회장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며 아들을 꿰뚫어 봅니다. 강태윤이 들고 있던 총을 떨어뜨리며 뒷걸음질을 치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분명히 뇌사라고 했는데. 강태윤이 헛것을 본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말을 더듬었습니다. 강 회장이 지훈을 향해 팔을 뻗자 지훈이 달려가 그의 품에 안깁니다. 강 회장은 지훈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문 밖을 향해 지팡이로 바닥을 3번 내리칩니다. 박 실장, 들어오게. 강 회장의 호령이 떨어지자마자 병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과 무장한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한승우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수사 기록이 담긴 서류를 강태윤의 얼굴 앞에 내밀었습니다. 강태윤 씨, 당신을 살인 미수 및 횡령, 그리고 증거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이 매수한 주치의도 이미 자백을 마쳤습니다. 한승우가 냉정하게 외치며 수갑을 꺼내 든 수사관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윤은 끌려나가는 순간에도 바닥을 긁으며 이건 무효야. 저 늙은이가 날 속인 거라고 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태윤이 사라진 병실 안에는 지훈의 흐느낌과 강 회장의 깊은 한숨만이 남습니다. 강 회장은 지훈을 침대 위로 끌어올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소년의 얼굴을 닦아줍니다. 지훈은 긴장이 풀린 듯 강 회장의 가슴팍에 머리를 묻고 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옵니다. 강 회장은 지훈의 작은 등을 쓸어내리며 창밖에 비갠 하늘을 바라봅니다. 지훈아, 무서웠지? 이제 정말 다 끝났다. 네가 할아버지를 그리고 이 회사를 지켰구나. 강 회장이 젖은 목소리로 말하자 지훈이 고개를 들고 훌쩍이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깨어날 줄 알았어요. 나 진짜 무서웠는데. 할아버지가 나 기다릴까봐.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한참 동안 온기를 나눕니다. 다음 날 병원 로비에는 강태윤의 악행과 지훈의 용기를 칭송하는 시민들이 가져온 꽃다발이 가득 쌓입니다. 뉴스에서는 강 회장의 경영 복귀와 함께 TK그룹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 소식이 연일 보도되는데요. 한승우 변호사는 지훈의 부모님이 남긴 기술을 그룹의 핵심 사업으로 확정하고 지훈의 부모님에 대한 명예 회복 절차를 마무리 짓습니다. 지훈은 강 회장과 함께 병원 옥상 정원을 산책하며 처음으로 평온한 오후를 보냅니다. 강 회장은 지훈의 손을 잡고 휠체어 대신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지훈아, 이제 너를 내 호적에 올리려고 한다. 내 손자가 되어주겠니? 강 회장이 멈춰서서 지훈의 눈을 깊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부모님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강 회장의 손을 꼭 쥐며 환하게 웃습니다. 네, 할아버지. 대신 우리 아빠 엄마 잊지 않게 해주세요. 지훈의 당찬 대답에 강 회장은 허허 웃으며 소년의 이마에 입을 맞춥니다. 오랜 시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와 빛을 발하는 순간인데요. 지우는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낡은 로봇 장난감을 꺼내 강 회장에게 보여주며 제잘거립니다. 소년의 웃음소리가 병원 정원을 넘어 푸른 하늘로 퍼져나가며 진한 아픔을 씻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지훈과 강 회장은 서로의 흉터를 보듬어 안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발을 내딛습니다. 시련은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피보다 진한 유대감은 무너졌던 가문을 다시 세우는 든든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지우는 창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더 이상 도망치는 아이가 아닌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늠름한 모습임을 깨닫고 어깨를 당당히 펴니다. 사건이 해결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화창한 오후입니다. 강원도 상간도로 옆 사고가 났던 그 절벽 아래에는 이제 검은 연기 대신 푸른 오동나무 한 그루와 작은 대리석 추모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교복을 단정하게 입은 중학생 지훈이 꽃다발을 들고 추모비 앞에 서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 곁에는 이제 휠체어 없이 지팡이만 짚고도 꼿꼿하게 서 있는 강 회장이 인자한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봅니다. 엄마, 아빠, 나 이제 중학생 됐어. 할아버지랑 삼촌이랑 아주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마. 지훈이 추모비 위에 놓인 부모님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대견하게 말했습니다. 강 회장이 지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하늘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한씨 부부, 내가 미안했네. 대신 이 아이만큼은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가장 훌륭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키워내겠네. 지켜봐 주게나. 추모를 마친 두 사람은 산 아래 자리 잡은 한적한 시골 주택으로 향합니다. 강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지훈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기 위해 이곳에 거처를 마련했는데요. 마당에 들어서자 앞치마를 두른 한승우가 고기를 굽다 말고 손을 흔들며 두 사람을 반깁니다. 지훈아, 어서 와. 오늘 시험 잘 봤어? 삼촌이 네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 준비했다. 한승우가 집게를 든 채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지훈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훈은 가방을 던져두고 한승우에게 달려가 품에 안기며 제잘거립니다. 삼촌, 나 오늘 수학 100점 맞았어.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하나도 안 어렵더라니까요. 세 사람은 마당 평상에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와 고기를 나누며 정겨운 저녁 식사를 시작합니다. 강 회장은 지훈의 밥그릇 위에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올려주며 지훈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예전에 그늘졌던 소년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사랑받는 아이 특유의 해맑은 미소가 지훈의 얼굴 가득 피어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지훈은 서재로 들어가 TK그룹 산하재단의 업무 보고서를 꼼꼼히 살핍니다. 지훈은 비록 학생이지만 주말마다 강 회장과 함께 재개발 지역 아이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데요. 강 회장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와 지훈의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운동화 한 짝을 봅니다. 그것은 1년 전 사고 현장에서 지훈이 신고 있었던 흙대와 불에 그을린 자국이 선명한 신발입니다. 지훈아, 그 낡은 신발은 이제 버려도 되지 않겠니? 할아버지가 좋은 신발 얼마든지 사줄 텐데. 강 회장이 웃으며 묻자 지훈은 운동화를 소중히 어루만지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할아버지. 전 이 신발을 볼 때마다 그날 할아버지 손을 잡았던 순간을 생각해요. 제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잊지 않게 해주거든요. 지훈의 대견한 말에 강 회장은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며 지훈의 손을 꼭 쥐어줍니다.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서서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봅니다. 한편 차가운 감옥 창살 너머의 강태윤은 뉴스에 나오는 지훈의 성장 소식을 들으며 통안의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이 버렸던 양심과 아버지를 향한 증오가 결국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음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세월은 흘러 지우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마침내 부모님이 꿈꿨던 친환경 에너지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합니다. 취임식 날 지우는 화려한 정장 대신 강 회장이 임종 직전에 물려주었던 낡은 손목 시계를 차고 단상에 오릅니다. 수많은 카메라 불빛 앞에서도 지우는 떨지 않고 당당하게 첫마디를 뗍니다. 기업의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그 기업이 구한 한 사람의 눈물에서 시작됩니다. 제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이 진심을 저는 평생 지켜나가겠습니다. 지훈의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행사장을 빠져나온 지훈은 하늘을 향해 시계를 들어 올리며 조용히 웃어 보입니다. 이제 소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구조받아야 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훈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기 위해 다시 한번 낡은 구두끈을 질질 매고 힘차게 앞을 향해 걸어나갑니다. 지훈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흙 묻은 운동화 한 짝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빛나는 용기를 냈던 소년의 증거이자 앞으로 그가 걸어갈 따뜻한 미래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저 멀리 부모님과 강 회장이 환하게 웃으며 지훈을 지켜보고 있는 듯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소년의 늠름한 뒷모습과 함께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습니다. 지훈과 강 회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줍니다. 11살 소년의 순수한 마음이 차가운 재벌 회장의 굳어진 심장을 녹였고 원수였던 두 사람이 진짜 할아버지와 손자가 되어가는 과정은 그 무엇보다 감동적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 기적 같은 만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지훈처럼 미움보다는 용서를, 복수보다는 사랑을 선택하는 용기가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강 회장이 지훈에게 남겨준 가장 큰 유산은 돈이나 권력이 아닌 사람을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지훈이 TK그룹을 이끌어가며 펼칠 따뜻한 경영, 그리고 세상 곳곳에서 꽃피울 희망의 이야기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